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세종 도심에서 지름 3m, 깊이 2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30대 남성이 2번이나 빠졌는데 싱크홀 바닥에 물이 차 있어서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근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곳곳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출근길에 나선 남성의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바닥으로 푹 빠집니다. 빠져나온 뒤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둘러보던 남성. 보도블록 아래가 무너져 내리며 다시 빠지고 맙니다. 직경 3m, 깊이 2m의 싱크홀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땅 안에 지반이 꺼져 보도블록이 내려앉았습니다. 성인 키를 훌쩍 넘는 깊이에 바닥에 물까지 들어차 있어 완전히 빠졌다면 심각한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근길 봉변을 당할 뻔한 직장인 A씨는 발이 빠진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 8시 한 50분경에 출근하는 길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몸이 쑥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놀랬고요. 또 지금도 아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세종시는 오수관 일부가 파손되면서 물이 유출돼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흘 동안 200mm 넘게 내린 장맛비로 관로에 압력이 가해져 파손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장마철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건물 안으로 좀 많이 비가 들이닥쳐서 흘러내리기도 하고 맨홀이 열려서 역류하기도 하고 매년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지난주 대전 서구 정림동에서도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기는 등 폭우의 여파로 충청권 곳곳에 인도와 도로가 가라앉고 구멍이 생기는 땅꺼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중호우로 도로 아래 흙이 물에 흠뻑 젖으며 땅꺼짐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지하 수위가 높아지면 무른 땅 때문에 치마가 생기거든요. 홍수철도 물론 원인이 되고요. 당분간 장맛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 하수관로 점검 등 땅꺼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 지난 가운데 대전 성모병원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4명을 사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당국대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충남대병원 소속 전공의 1명은 사퇴 의사를 밝혀 사직서가 수리됐고 건양대병원 전공의 133명 가운데 13명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천안 순천향대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전문의 사직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오늘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시간대 운영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전문의 이탈로 업무가 가중돼 최근 교수를 새로 초빙하려 했지만 기존 전문의들이 반발하면서 사직서를 냈다며 교수 초빙을 백지화하고 전문의들의 복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구경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자신이 회장을 맡은 대전육상연맹에 4천만 원의 기부금을 낸 것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대전시도 다음 주 감사위원회를 열고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영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TJB가 잇따라 보도한 대전도시공사의 방만 경영 의혹 등을 들여다보던 국민권익위원회. 1년 가까이 조사를 벌여온 권익위가 지난달 중순 관련 사건 하나를 검찰로 이첩한 사실이 TJB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점이 확인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데 횡령 혐의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한 정구경 사장이 이듬해 2월 대전육상연맹 회장으로 취임한 뒤 개인이 내야 할 출연금 4천만 원을 공사 예산으로 연맹 측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만큼 실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전시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충분히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밝혀내고.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대전시도 한 달 넘게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 주 중 감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부의해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권익위에서 판단한 거는 그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한 거고. 지난해 12월에도 경찰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 사장은 아직 검찰에 입건되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비인기 종목 지원을 위한 공적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기부금을 후원해왔다며 사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체육계랑은 연이 없었던 부분들이고 이분들이 육상연맹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육상연맹 측에서 무슨 활동비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받으시는 바가 없거든요. 이어 대전시의 소명을 위한 경위서를 한 차례 제출했지만 검찰 이첩과 관련해선 들은 바가 없다며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세 번째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진행된 대법원 재판에서 법적 절차 위반 문제로 파기환송이 결정돼 기사회생을 기대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 시의원들이 의회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A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시민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A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피해 직원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는 물론 2차 가해 등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세심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당사자로 지목된 A 의원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고 천안시 공무원 노조가 자신의 얘기를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갑천 둔치에 추진 중인 야외 물놀이장이 마지막 관문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으면서 공사 착공을 앞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내린 폭우로 해당 부지가 잠기는 등 장마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금강환경청이 하천 파괴의 공범으로 전락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18,000제곱미터 규모의 야외 물놀이장 설치를 추진 중인 도룡동 DCC 앞 갑천 둔치. 폭우가 쏟아진 지난 10일 새벽 갑천물이 넘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산책로를 뒤덮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멀쩡하던 갑천 둔치가 다리 밑까지 전부 잠긴 겁니다. 빗물이 모두 빠져나간 뒤 일대는 온통 진흙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물놀이장 예정 부지인데요. 폭우가 내리고 일주일간 복구 작업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일대는 이 쓰레기와 진흙 더미들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처럼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곳이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물놀이장 시설이 하천 유지 관리나 물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대전시의 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장마 복구 상황을 보고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금강환경청이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 수시로 물에 잠기는 갑천 둔치에 대규모 인공구조물이 생기면 하천 범람 시 피해가 커지고 복구 비용도 더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뻘밭이 됐거든요. 매년 비용을 들여가면서 관리해야 될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지를 적당히 찾아내는 게 최근 극한 폭우의 위험성을 직접 경험한 시민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범람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원래부터 안정적인 곳을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게 유지 보수 측면에서 세금도 낭비하지 않고. 대전시는 장맛비가 내리기 전후에 운영을 멈추고 피해 복구 기간도 닷새로 줄여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물놀이장 운영 기간 40일 중 장마철과 겹치는 때를 제외하면 실제 운영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워진 기후위기 시대 강우 패턴으로 인한 불안감이 큰 가운데 보여주기식 행정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잠재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가짜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불법 투자 리딩방 조직원 5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짜 주식 투자 업체를 설립한 뒤 불특정 다수로 모집한 회원 697명에게 가짜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 허위 주식 정보를 미끼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피해자 첩보로 수사에 착수해 4년의 추격 끝에 지난 5월 죄질이 무거운 50대 여성 총책을 포함해 1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4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논에 물을 보러 간다고 한 뒤 실종된 80대 노인이 1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전 서구 평촌동에 사는 A씨는 어젯밤 9시 19분쯤 논에 물을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이 수색을 벌인 끝에 오늘 아침 7시 33분쯤 실종지에서 1.87km 떨어진 갑천 상류 농수로 인근 용촌동 보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농수로 배수 작업을 위해 낮은 위치에 있던 물막이판을 조작하다 실족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관이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만 존재했던 조선시대 천재과학자 장영실의 각종 발명품들도 복원 전시돼 과학유산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해시계와 물시계부터 국내 최초의 자동차 독자 모델인 포니1과 누리호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를 보여주는 한국과학기술사관이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3,200제곱미터 규모 공간에 조성된 전시관은 청동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 과학기술의 역사를 주제와 연대별로 나눠 시민들에게 선보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주제별로 만나볼 수 있는데 15세기 전반 세계를 선도했던 조선의 과학기술을 전시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백성을 위한 국가 표준시계였던 자경루와 임금을 위해 만들어진 최첨단 천문 물시계 옥루, 국립중앙과학관이 연구를 통해 복원한 뒤 고궁박물관 등에 전시됐던 두 물시계도 처음으로 대전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조선의 천재과학자 장영실의 작품을 겉모습만이 아닌 작동 원리와 과학기술까지 복원해 현대의 시간으로 되돌렸습니다. 당시에 백성들한테 어떻게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줄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과학적 원리 또는 작동 방법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에는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었던 조선의 시계와 천문기술뿐 아니라 거북선과 실물 크기 대동여지도 인터랙티브 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전시들도 마련돼 어린이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2027년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리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하계유대회 경기장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충청권 하계유대회 조직위는 세종 대평동 종합체육시설과 홍성 충남국제테니스장,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이 기재부 재정평가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뒤 최근 경기장 공사 발주에 나섰습니다. 하계유대회는 오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간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조직위는 대회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신축 경기장 건립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 시행 후 6개월 동안 지역화폐를 8천만 원 넘게 지급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경기를 오가는 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천안 아산 지역민 가운데 수도권 통학학생이거나 기준소득 150% 이하인 경우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것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충남도는 이달 중으로 SR 승차권도 연계 작업을 마무리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의원은 다자구 주택 등 전세 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 회수 제도도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또 전세 사기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